서울시장은 이제 끝났다. 이제 끝났다. 하락이다. 아니다. 그래도 롱이다. 롱 포지션 여전히 잡고 계신 분들 계시고 그렇죠. 좀 많이 갈려 있거든요. 8월 네네. 이후에 한번 보자. 전월세 갱신이 이제 또 8월 달부터 또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하락에 대한 목소리가 조금 더 커진 것 같긴 한데 어떻게 좀 보십니까? 8월 이후의 시장. 그 본질을 좀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자기 입장에서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고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하게 되는데 사실 그게 가장 큰 투자의 실패 요소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시장은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럼 오르는 원인은 뭐고 내리는 원인은 뭐냐? 그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 이런 거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대부분 이제 공감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이제 공급이잖아요. 시장의 가격을 결정하는 거는 공급, 수요와 공급인데,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근데 아파트 시장은 되게 재밌는 게 필수제란 말이죠. 그러니까 후랭이님도 오늘 저녁에 집에 가 자야 되잖아. 네. 나도 집에 가 자야 되고. 네. 근데 이제 딱 그러면은 나는 집이 있어야 된다는 거는 확정인데 그 중에 선택을 자기 집이냐, 너머 집이냐 이것만 선택할 수 있는 거죠. 네. 이게 주식이랑 틀린 거죠. 삼성전자 주식은 없어도 내가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지만 집은 없으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무조건 선택을 해야 되는데 선택지가 딱 두 개야. 자기 집이냐 남의 집이냐. 자, 그러면은 수요는 일정하다는 거죠. 만약에 서울에 1,000만 명이 살고 계신데 1,000만 명 중에 이제 2.5인 가족 기준으로 하면 400만 세대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400만 세대는 오늘 집에 가서 잘 집이 필요합니다. 그건 맞죠. 네. 그게 남의 집이냐 자기 집이냐 밖에 없죠. 그리고 이거는 1년이 지나도 바뀜이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수요는 일정해요. 맞죠? 수요는 항상 일정해요. 근데 그게 이제 뭐 심리 가지고 내 수요가 없어지네 이런 거는 뭐냐면 그거는 수요는 있는데 그게 매매로 가느냐 임대로 가느냐 그 차이밖에 없는 거죠. 근데 공급은 들쭉날쭉하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아파트 시장은 공급이 가격을 결정하는 거죠. 수요는 일정하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금 공급이 많냐? 요런 결론을 내면 되는데 근데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공급이 이제 올해부터 떨어지기 시작해서 2024년까지는 계속 떨어지는 걸로 나오니까 이 큰 흐름이라는 게 잔파도는 있겠지만 심리적으로 이제 살짝 눌릴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상승이 맞다. 최소한 2024년까지는 상승이 맞다. 그 이유는 어떻게 되냐? 그거는 그때 생각하면 된다. 그렇게 보는데 그래서 이제 서울시장은 지금 시장 상황이 망고쌤 생각은 눌림목이다. 눌려 있는 거지 내리는 게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이게 언제 풀릴 거냐? 그게 포인트잖아요. 근데 언제 풀릴지 모르지만 결국 방향은 상방이다.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공급이 많이 쏟아지기 시작하면 이제 그때는 이제 하락의 방향으로 잡아갈 가능성이 크지만 서울이 구조적으로 그렇게 될 것이냐의 문제가 또 있는 거죠. 서울에 공급할 수가 있냐? 솔직히 말해서 그런 문제를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이제 나는 자기 포지션이 집을 갖고 있으니까 무조건 올라야 된다. 근데 자기 포지션이 집이 없으니까 무조건 내려야 된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 그게 이제 실패의 시작점이죠. 서울 공급이 충분했던 적이 그럼 있냐? 충분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도 상승과 하락을 이렇게 계속 반복하면서 우상향을 해왔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공급이 부족하더라도 이게 받아줄 수 있는 여력이 과연 될까 안 될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이제 받아줄 수 있는 여력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무조건 필요한 것들이 있는 거죠. 400만 호는. 그냥 단순하게 계산하면 400만 호는 무조건 필요한 거죠. 근데 생각이 좀 바뀐 게 예전에는 저는 어릴 때 주택에 살았어요. 근데 요즘 젊은 분들은 아파트에서 어릴 때 유년 시절을 보낸 분들이 많고 한 번 아파트에 오면 주택으로 가지 않습니다. 네. 맞죠?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이제 제가 지방 출신인데 대학 때문에 서울 왔어요. 그래서 신림동 몽청동에서 이제 하숙집하고 자취집을 연연했는데 그때도 나는 꼭 아파트가 비싸기도 했지만 주택도 괜찮다 생각했어. 왜? 내가 어릴 때 주택에 살았으니까. 근데 지금 세대들은 이제 아파트가 필요한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네. 돈 벌면 또 아파트로 다 가요.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의 수요가 많이 늘어나는데 아파트의 공급이 적다는 거죠. 이제 그게 동상이몽이야. 정부에서는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 그러는데 우리는 받아들이기에 아파트 공급이 늘어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아파트인데 거기는 주택이야. 그러니까 그 단어를 잘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아파트를 많이 지어야 되는데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을 하면 세대수가 안 늘어나는 거 아니냐 그런데 빌라가 아파트로 바뀌잖아. 그렇잖아요. 나는 루이비통을 사고 싶은데 MCN 가방만 많아. 근데 이걸 가지고 다시 뜯어가지고 루이비통을 만든대. 그게 재개발 재건축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루이비통 사겠죠, 비싸도. 그렇죠. 그런 느낌적인 느낌. 서울은 이제 이런 거죠. 제가
한 100번 정도, 100번도 넘게 얘기했는데, 그 서울은 위성지도로 10초만 보면 땅이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어. 북한산은 밀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예, 땅이 없다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태릉 골프장 있잖아요. 그게 그래봐야 중형으로 넣으면 5,000세대고, 10평짜리 넣으면 10,000세대야. 서울에 1년간 필요한 아파트를 신축 5만 호 정도로 본단 말이에요, 보통. 민간에서는. 근데 그래봐야 태릉 골프장 밀어봐야 잠깐 1년치에 20% 정도 채우고 마는 건데 사실 거기 위치를 보면은 구리에 더 가까워요. 서울이 아니야. 구리에 더 가까워. 그치, 예, 그치. 지명만 서울이지. 그렇죠. 예.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10평짜리 10,000원 넣어봐야 그게 누가 또 가. 사실 우리가 필요한 거는 5구. 그치. 5구. 최소 5구. 5구. 그게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애 둘 정도까지 키울 수 있고 네. 초중고 교육시킬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아파트를 원하는 거잖아. 농물 안 나오고. 네. 그리고 주차장도 있고 그런 거 원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거 수요를 채워주려면 재건축, 재개발 또는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린벨트 민다는데요? 응? 그린벨트를 밀어도 말이 많을 것 같은데, 그렇죠?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면 이제 이 현재 당선인들의 참모들이 시장주의자잖아.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중요한 건 기대하지 마. 절대 집값을 상승시키겠다는 공약은 하나도 없어요. 집값 안정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집값 안정을 외쳤지 집값을 올리겠다고 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집값의 안정을 위해서 이제 시장주의자들은 공급을 늘릴 겁니다. 5년 안에 250만 원으로 공급하겠다. 그러면 일하긴 했으니까 플랜을 짤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플랜 짤 건데 제가 보기엔 답답할 겁니다.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제 공급이 필요하다는 거는 모두가 공감하는 것 같아. 그러면 또 반대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이번에 그 양당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보면 딱 알 수 있죠. 그렇죠. 윤석열 씨 쪽은 250만 원이고 그 이재명 씨 쪽은 320만 원이었을 거야 아마. 훨씬 더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집값이 잡겠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모두가 공감한 거야.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 거지. 집이 없어서. 즉 다주택 적폐들의 소용도 아니었고 법인들의 소용도 아니었고 그리고 연거라는 실수요자들의 소용도 아니었고 공급이 부족했습니다를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결국에는 공급을 하면 돼요. 공급을 하면 되는데 그러려면 재개발 재건축을 해야죠. 근데 아시겠지만 재개발 재건축은 아무리 빨라도 10년 걸린단 말이죠. 그래서 5년 안에 공급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방법이 이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 것밖에 없어요. 서울은.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이런 거 난 것들인데 5년 내에 하려면 어쩌면 뭐 분양까지 한다 그러면 이제 조합 설립된 거 정도까지도 이제 5년 안에는 분양할 수 있을 것 같아. 내 생각에는. 5년 내에 가시적인 효과를 보려면 입주가 아니라 분양까지 시킨다 그러면 지금 조합 설립 인가나 있는 정도, 왔다 갔다 하는 정도를 빨리 추진해가지고 5년 내에 분양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 기존에 에지이지에 이제 지구 지정이 돼 있고 조합 설립돼 있는 거를 빡세게 밀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고민이 공약에 담겨 있는데 이런 포인트를 짚어주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로 이제 그 씨앗이 되는 것들은 지구 지정을 계속 해줘야 되잖아요. 그 지구 지정을 해줘야지 이제 조합이 설립되고 이러면서 진행이 될 거니까. 그러면은 지구 지정을 하려고 그러는데 뭐가 걸림돌이냐? 그러니까 안전진단 기준이 걸림돌입니다. 왜 걸림돌이냐? 농물이 나오고 뭐 장에 가려면 뭐 이렇게 백화점 한번 가려면 차를 20대를 밀어야 되고 테트리스? 그렇지. 밀어야 되고, 물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새는지도 모르겠고, 그쵸. 막 이게 뭐 연수기 이런 거 해봐야 필터를 막 일주일에 한 번씩 안 갈아주면 애 우는데 지금, 이게 점 먹여야 되는데, 분유 먹여야 되는데, 이런 상황인데도 좀 해주면 안 돼요? 아무 늦으면 살아요. 자원 낭비예요. 또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게, 뭐 녹물이 나와요. 주차장이 없어요. 이런 게 이제 생활 편의성. 그리고 나머지가 구조 안전성인데 이 구조 안전성 점수가 50점이 넘어가 버리니까 이게 구조가 튼튼하면 안 되는 거야. 지구 지정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요거 비중을 다시 이제 20% 30%대로 줄이고 이제 살기 너무 불편해요. 낡았어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50% 이상으로 올리면 불편하면 하는 걸로 하자. 오래됐으면. 이렇게 바꾸자는 거죠. 그래서 지구 지정을 많이 해서 씨앗을 많이 만들고 그 다음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건 속도를 많이 붙여야 된다. 이런 의견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이제 그런 방향으로 하려고 그러면 이제 분양가 상한제를 풀어야 돼요. 분양가 상한제를 풀어야 되는데 분양가 상한제는 직접적으로 하지 않고 이제 허그에 분양 보증하면서 사실상의 분양가 상한제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손질하겠다라는 게 공약에 들어가 있길래 요걸 건너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서울의 공급을 늘리려면 기존에 있는 구역들을 팍팍팍 진행을 시켜야 되는데 분양가 상한제부터 풀면 빨리 진행돼요. 그러면 이제 5년 임기가 끝날 때쯤 되면은 입주 물량이 분양을 막 하고 입주하는 단지도 생길 거란 말이죠.
그거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서울도 미분양이 곳곳에 나기 시작했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요건 좀 그럼 저희가 어떻게 봐야 돼요? 시세대로 분양하니까 미분양이 나죠. 다른 건 분양받으면 차액이 막 10억씩 되는데 얘는 시세대로 분양받으면 남는 게 없잖아요. 중도금 대출도 안 됐을 거고 알아서 했어야 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근데 6천에 시세대로 분양했다는 이야기는 그 흑의 분양가 심사를 안 받았다는 이야기니까 공동주택인 경우에 29호 이하로 분양했다는 거죠. 아마 리모델링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 이제 29호 이상으로 분양을 해야지 이제 흑의 분양가 심사를 안 받는단 말이죠. 6천이면 시세거든요. 송파더 플래티넘이 5천 몇백에 했으니까 걔네가 시세로 분양했단 말이죠. 일반적으로 시세대로 분양하면 미분양이 생겼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이렇게 줄거든요. 왜냐하면 시간이 흐르면서 가격이 막 오르는 상태에서는 처음에는 비싼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그 가격이 이제 상대적으로 싸 보이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미분양이 풀리는 그런 거거든요. 내가 가점이 높은데 일단 넣을 필요가 없고 거기다가 좋은 거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죠. 계속 둔천중공도 기다려야 되고 언제 할지 모르지만 그렇죠? 진주 아파트도 기다려야 되고 진주 미성 코르바도 기다려야 되는데 언제 할지는 모르지만 기다려야 되고 좋은 걸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기 뭐 사전 청약 이런 거 파주에 사전 청약하면 옆에가 9억인데 지금 5억에 분양하고 이런 거 많은데 그런 걸로 해야지. 외곽에 얼마 남을지도 모르는 거를 넣을 필요는 없잖아요. 소규모 단지에다가.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가점 높은 사람들은 똑똑해져가지고 차익이 많이 남는 것만 넣는 거죠. 그래서 미분양이 좀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어차피 가격이 자꾸 오르면 미분양은 점점 풀리게 돼 있습니다. 5억에 분양했는데 그 시점에 딱 점이 찍어진 거 아니에요. 근데 시세가 이랬는데 시세는 시간이 가면 점점 오를 거 아니에요. 그럼 얘가 싸 보이니까 이제 새 아파트니까 분양은 또 미분양이 해소가 되겠죠. 지금 분양 받으면 6억인데? 그때 5억에 분양 안 된 거 있지 않았어? 가보자. 이렇게 되겠죠.